보니까요. 예, 113페이지 5번 문제. 113페이지 5번 문제. 자, 지금 할 건 토지정책. 자, 일단 제일 먼저 토지정책은 토지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 해결 목적이에요. 자, 첫 번째 요거 아셔야 되죠. 토지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수단이 있습니다. 그게 세 가지 방식이 있죠. 제일 먼저 국가가 수요자, 공급자 입장이 돼서 해결하는 방식인 직접 개입이 있고, 두 번째 있습니까? 이용 규제. 세 번째 뭐가 있죠? 간접 개입이 있어요. 자, 직접 개입은 가장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까? 공공이나 공영, 그죠? 또한 야채 있습니까? 토지구획정리사, 또 어떤 게 있죠? 토지언행제도, 또 수용이란지 매수 같은 게 있죠? 이런 게 전부 다 직접 개입의 한 예가 되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규제랑 해서 뭐뭐 하라 하지 마라 이거죠. 그래서 특히 보니 어떤 용도로 지정한다, 규제한다, 어떤 걸 계획한다, 또 인허가 같은 거 있죠. 그 다음에 TDR 같은 거 있죠. 이런 게 전부 다 이용 규제 한 예가 된다 생각하시고요. 세 번째, 간접 개입은 이런 거죠. 세금 부과한다, 부담금, 또 이 금융 지원, 보조금,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돈 관련된 말은 전부 다 있습니까? 직접 개입의 한 예가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때 두 번째 보니까 우리 책에 있는 내용상 보니까요, 이런 거요. 특히 중요한 게 공영개발과 또 뭐가 있죠? 그 다음에 토지구획 정리사업이죠. 중요한 건 공영개발은 무슨 방식이에요? 매수 방식이죠. 그 다음에 토지구획 정리 정리사업은 환지 방식이죠. 요 두 개를 항상 서로 비교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게 중요합니다. 개발이익 측면이 중요한 개발이익이.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을까 하는 건데, 공영개발은 충분하죠?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하지 못하죠? 그래요? 얘는 분명히 토지구획 정리사업도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어요. 뭐를 통해서? 그렇지. 감보율을 통해서 개발이익 환수하지만 충분하게 환수를 못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초기 사업비가 많이 드는 게 누구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매수 또는 공영개발이죠. 또한 우리 공영개발만 갖고 있는 특징은 좀 정리하셔야 됩니다. 얘는 가격이 두 개 있죠? 이중가격이란 말 뜻이 뭐예요? 집을 처분할 때, 땅을 처분할 때 원칙은 뭐예요? 채권 입찰제로 하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국가이용실은 뭡니까? 조성원가로 한다. 이런 것만 좀 기억하시라고요. 자, 그다음 세 번째 보니까 토지언행제도 또는 토지 비축제도죠. 이 토지 비축, 토지언행은 이런 거죠. 자, 미개발된 토지가 있지 않습니까? 토지를 사전에 국가가 매입하죠. 매입해서 이용 관리하다가 개인 또는 국가한테 처분도 할 수 있고 또 있죠? 임대 등을 주는 제도가 뭐냐? 곧 이게 토지언행제도인데요. 이때 토지언행제도를 함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분명히 한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장점 있습니까? 가장 큰 장점은 땅을 국가가 현재 가지고 있으니까 그 땅을 개인이 마음대로 이용 못하겠죠. 이 말은 무질서, 무계획적인 개발을 방지할 수 있죠. 이 말 같은 말이 뭐죠? 도시 스프롤 현상이죠. 스프롤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두 번째 있습니까?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죠. 세 번째 뭐 있습니까? 예, 공공용지를 적기에 공급, 제때 싸게 공급할 수 있다. 가장 큰 단점은 뭡니까? 단점은 이 땅 누가 매입하죠? 국가가. 그래서 매입비가 막대하게 많이 들더라. 또한 야채 어떤 특정 지역 결국 국가가 이 땅을 샀단 말은 조만간 국가가 개발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 결과 주변 토지는 지가가 뭡니까? 올라가는 이런 단점이 있더라. 근데 이때 토지언행제도에서 한국은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한국은 첫 번째 공공개발용. 국가가 이 땅을 개발하기 위해서 뭐 땅을 매입하는 경우 있고, 두 번째 뭐 있습니까? 수급조절용. 이 말은 뭔가 하면은 토지시장의 지가, 토지시장 안정화를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즉 이런 거죠. 한국에 보니까 공공개발용, 우리 산업단지 같은 게 있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보니까 미리 사는 경우 있고, 두 번째 이 수급조절 이 말 아닙니까? 현재 보니까 원주시에 있는 땅값이 엄청 폭락했어. 국가가 땅을 매입하는 거예요. 땅값 올라가죠. 또 반대로 땅값이 폭등한답니다. 그 어떻게 하면 국가가 갖고 있는 땅을 팔면 되겠죠. 이와 같이 토지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도 결국은 토지언행제도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 책에 보니까 여기까지 나 있던데 TDR이란 게 뭐요? 개발권 양도제란 말 쓰는 거죠. 그러면 이건 우리 아마 개발론에 있을 건데요. 미리 합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현재 이 지역이 서울이라고 한다면요. 서울이 수도가 되어진 결과 과대과밀화 때문에 할 수 없이 외곽지역이 이렇게 개발되겠다죠. 그래서 이런 적이 결국은 원래는 뭐 농지였던 땅이 갑자기 뭐 있습니까? 상업용 건물 10층까지 건물 지어줄 수 있게 풀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결과 가장 큰 맹점은 이 도시 전체가 과대과밀이 되면 사회적 비용 등이 발생함.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공해 등이 발생한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특정한 지역을 현재 쓰고 있는 용도 이외에 쓰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그림별 딱 묶어주면요. 시간이 경과되었을 때 이 지역이 주거지역이 있으면 재개발 등을 할 수밖에 없다고. 이때 재개발 하되 얘는 절대 5층 이상 건물 짓지 마. 이렇게 딱 규제한단 말이에요. 했을 때 똑같은 옆에 있는 지역인데 누구는 상업용 건물 10층인데 얘들은 뭐 있습니까? 5층까지는 건물 짓겠으니 그만큼 피해보겠죠. 피해본 거에 대해서 국가에서 뭐 있으면 요만큼 개발권을 발행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가에서는 특정한 지역을 딱 지정해서 이 지역은 최대 높이 30층까지 건물 지어줄 수 있는데 네 혼자 마음대로 건물 지어줄 수 있는 것은 10층 건물 짓는다. 만약에 이 미이용 공간이 더 필요한 이 주택을 짓고자 했을 땐 반드시 이곳에 있는 개발권 사와서 지어야 되죠. 이런 개발권 양도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개발권 양도제에 대한 특징을 좀 아시는데 첫 번째 반드시 기본 전제는 소유권과 개발권이 뭡니까? 분리될 걸 가정하죠. 이때 중요한 것은 매매 대상이 되는 것은 개발권입니까? 아니면 소유권입니까? 그죠? 매매 대상은 반드시 개발권인지 소유권 아니다. 또 이때 매매는 항상 국가에서 매매합니까? 민간끼리 매매합니까? 그러니까 사적 시장이지 절대 국가에서 매매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자, 그러면 이때 보니까 이 TDR 한 목적은 뭐예요? 목적은 이거 아닙니까? 누구는 10층, 누구는 5층 짓단 말이에요. 형평성에 있는 문제 발생하죠. 그래서 거기 목적은 뭔가 하면 형평성을 달성할 목적이 이렇게 하시라고. 자, 문제는 얘는 권리 자체가 수직에 대한 규제입니까? 수평에 대한 규제입니까? 높이에 대한 규제, 높이, 그죠? 따라서 얘는 항상 보니까 이 권리는 공중권에 대한 권리, 공중권. 이런 건 좀 아시고요. 그 다음에 개발권이 발생되는 지역, 이 발생 지역이든
또는 적용지역은요. 어쨌든 뭐 둘 다 토지 이용 규제가 돼 있는 지역이죠. 그죠? 그래서 토지 이용 규제가 강화된 지역. 규제가 강화된 지역에서 개발권이 발생되기도 하고 또 개발권 적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큰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큰 단점, 현재 이 지역은 지역 지구제 10층까지 건물 짓게 돼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지역에 30층짜리 건물 짓는 결과 지역 지구제가 뭡니까? 파괴되죠. 동시에 뭐가 있는가 하면요. 지역 지구제 파괴된다면 효율성 문제가 뭐 있습니까?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항상 형평성과 효율성이 상충관계입니다. 또한 이 지역이 이 고층 건물 등이 들어선 결과 이런 자동차 등이 훨씬 더 많이 다니다 보니 그만큼 교통난, 즉 사회적 비용이 아주 심각하게 발생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여러분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전체를 갖다가. 자, 이렇게 전체 내용을 쭉 한번 봐보시라고요. 그럼 대충 어떤 게 중요한지 판단할 수 있어요. 자, 일단 그러면요. 지금부터 문제 풉니다. 자, 문제 푸는데 같은 걸 제가 묶어볼 거예요. 자, 5번 문제요. 직접 개입에 해당되지 않는 거 해서 분양가 규제,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 개발부담금 뭐죠? 요건 다른 말로 간접 개입이죠. 1번은 이런 분양가 규제, 이건 약간 문제 있습니다. 규제 쪽에 가깝습니다. 규제 쪽에. 이건 직접이라 말하기는 좀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이건 오히려 규제를 봐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답이 두 개로 봐야 됩니다. 1번과 2번 두 개. 나머지 3번 공영, 4번 공공, 5번 토지 비축, 토지 언행제도. 이건 세 개 다 직접이죠. 그래 보시고 넘어갑니다. 자, D장에 보니까 6번. 간접 개입은. 간접 개입 문제는 돈 관련된 말이에요. 자, 첫 번째 보조금 돈이죠. 두 번 부동산세 돈이거든요. 세 번째 정보 공개 간접이에요. 네 번째 공공임대 보유세, 이건 뭡니까? 공공나있네? 직접. 그 다음에 총부채 상환 비율 조정. 이것도 포함됩니다. 자, 일단 그래 보시고 7번 가볼게. 자, 7번에서 뭐 있으면 직접 개입수는 총 몇 개인가 물었습니다. 자, 첫 번째 공공, 직접. 두 번째 취득세, 돈, 간접이죠. 세 번째 임대료 규제입니다. 네 번째 재산세, 간접이죠. 그 다음에 수용, 직접. 그 다음에 TDR, 직접, 간접. 그 다음 뭐 있습니까? 개발부담금, 돈이죠. 간접, 공영, 직접, 공공, 직접, 대부 비율. 간접, 공공, 직접이죠. 마지막에 총부채상 DTI죠. 이것도 간접요. 근데 참고로 이 대부분 LTV와 DTI는 이 규제가 될 수도 있고 간접될 수 있어요. 이런 건 답을 하는 게 아니라고 항상.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거기 설명된 게 그런 것만 좀 정리하시면 되는데, 이런 참고로 우리 자꾸 최근 임대료 기준 이게 직접 아닙니다. 직접이란 말 뜻이 뭐예요? 국가가 직접 그 시장의 수요자, 공급자 입장이 돼야 돼. 규제는 뭐예요? 얼마 이상 받지 말라는 거야. 이 말이나 현재 이 땅은 상업용만 쓰라 같은 거 아닙니까? 아니, 상업 전용지역, 주거 전용지역 이렇게 규제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규제는 분명히 이건 뭐예요? 이용 규제. 그래서 우리 한번 책에 보면 자꾸 규제를 갖다가 직접 쓰기서 소환하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걸 빼버려야 했잖아요. 다 이용규제를 봐야지. 요약집에 아마 제가 그 뒤에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교수님, 5번에 2번도요. 직접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5번에 2번요? 1번. 그러니까 규제. 그러니까 같은 거잖아요. 이런 거 아닙니까? 상업 주거 준용 지역 지정한다. 응? 또 분양가 규제 얼마 이상 받지 말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뭐요? 공영은 국가가 땅을 매입한 거지. 그러니까 이 말은 수요, 직접은 부동산 시장에 있는 수요자, 공급자, 당사자 입장이 돼야 돼. 근데 임대료 규제 얼마 이상 받지 마라. 이건 단지 규제지 어떤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그래서 이건 규제는 무조건 이용 규제입니다. 고려하시라고요. 자, 이 문제하고 같이 연결할 거 쭉 넘어갑니다. 이제 이렇게 연결하시면 될 겁니다. 자, 저기 있는 22번 개발권 양도제. 자, 첫 번째 1번 갑니다. 핵심이 뭐요? 이 말이죠. 개발권 양도는 소유권을 분리되어 있는 개발권을 독립된 자산권 인정합니다. 이 말은 개발권과 소유권 분리되어 있어요. 이때 반드시 뭐 있습니까? 개발권은 시장에서 매매되는 거지 정부에서 매매는 아니에요. 그런 것만 좀 정리하시고요. 2번 가볼게요. 개발권 양도된 규제 지역의 토지 소유자 개발권 상실로 인한 우발적 손실을 항상 조심할 건 시장기구입니다. 공적 시장 쓰면 안 돼. 통해서 다른 곳의 개발권과 결부되어 있는 우발적 이익을 통해서 뭐 보상해주는 제도인데 지역적으로 인한 효율성 문제를 보완하려는 제도이다. 자, 잠시요. 여기 보세요. 이제 요거 좀 정리할게. 지역지구제와 TDR을 제가 비교할 거예요. 자, 용도 지역의 목적은 효율성입니까? 형평성입니까? 용도 지역, 아까 했던 거 지역지구제. 효율성을 달성할 목적이지. 허락 결과 가장 큰 단점 무슨 문제 있습니까? 지역 간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 발생한다. 거꾸로 TDR의 목적은 뭐 달성할 목적입니까? 형평성을 달성하다 보니까 너무 지나치게 뭐 있으면 이 문제 발생하지. 그죠? 효율성이 얼마큼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효율성을. 이거는 TDR. 자, 보세요. TDR은 잘 보세요. TDR은 지역지구제가 갖고 있는 뭐요?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거지. 거꾸로 할게. 지역지구제는 TDR이 갖고 있는 무슨 문제? 효율성 문제를 보완하는 제도이다 라고 쓰면 돼. 혼나면 안 돼. 항상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나왔을 때 그 상반되어 있는 개념 좀 모시는데 어쨌든 용도 지역은 무조건 효율성 달성 목적. 항상 기본 관념은 효율성과 형평 상충 관계입니다. 반대 TDR은 궁극적 목적 뭐 있으면 형평성 달성 목적입니다. 그러면 지역지구제가 갖고 있는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보완하는 하나의 제도이다라고 써야 되죠. 고려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2번은 문제 키워드 이겁니다. 시장기구를 통한다. 이게 키워드고요. 두 번째 뭐 있습니까? 얘는 용도지역이 갖고 있는 형평성 문제 보완. 여기 키워드라고요. 자, 3번은요. 3번은 예, 한번 읽어볼게요. 개발지역에 대해서는 토지 이용 밀도에 관한 상한선을 설정하고 상한선 이상의 토지 개발을 반드시 개발권 가진 사람에게만 허락한다. 요거 묻는 거죠. 아까 했듯이 이거 보세요. 최대 높이는 30층의 건물 짓는데 네 혼자 건물 짓을 때 절대 10층 이상 건물 짓지만 이 상한선 아닙니까? 그죠? 요까지 자기 마음대로 건물 지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이상 요 공간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야? 개발권을 사온 사람들만 그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려보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공공이 부담해야 될 비용을 절감한다. 잠시만요. 이거 한번 물어보는 분들. 아니, 요 지금 그림을 묶은 거 아닙니까? 누가 묶었습니까? 국가지. 원래 보상 누가 해줘야 돼? 국가가 해줄 거 민간에 떠넘긴 거 아니고. 그죠? 그래서 거기 그 말이에요. 절감해서 규제에 따른 손실 보전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어이가 있다. 이 말은
국가는 손 안 대고 코풀 쓰는 방식이다. 그 다음에 자, 5번째 개발권 양도지 특정 지역에 있는 토지 소유자에게 당해 지역의 개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한 대신에 다른 지역에 개발권 행사하는 걸 허용하는 제도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요 지역은 5층 이상 건물 짓지 마라. 행사 못한다고. 이 권리 가지고 다른 지역에 이전하게 만들어진 게 개발권 양도제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에 1번 갑니다. 개발권 양도제에서 개발지역 내에 토지를 집약적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개발 행위의 규제가 강할수록 개발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자, 뒷말의 핵심이요. 이 말 묻는 거요. 우리 항상 개발권 수요가 증가한 토지 이용제가 강화된 지역이죠. 한번 따져볼까요? 이 지역에 자기 마음대로 10층까지 건물 짓고 이 이상 개발권 사오라 했을 때 개발권 필요한 수요하고 반대로 네 마음대로 29층까지 짓고 이 1층만 사오라는 거예요. 이런 개발권 사오겠습니까? 안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규제가 그만큼 강화된 줄 지금 보시면 뭐예요? 개발권 수요가 많아지겠죠?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개발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으나 다른 지역에 직접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직접 그 지역 개발권 행사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 팔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3번째 뭐 있습니까? 예, 개발권 양도적 가장 큰 단점이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죠. 왜? 원래 이전 10층인데 갑자기 30층 건물 짓는 결과 교통 혼잡 등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훨씬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째, 자, 얘는 궁극적 목적이 무슨 공간? 공중권 활용이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예, 5번째, 무슨 문제 발생한다? 토지 소유자와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 사이에서 형평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루지 못하는 게 한계 있다. 그냥 넘어가세요, 이거는. 뭐 큰 의미 없습니다. 이건 약간 어거지 같아. 자, 뒷장에 24번. 자, 24번에 보니까요. 첫 번째, 개발권 양도제는 기본적으로 뭐 토지 이용 규제가 극심한 적이죠. 자, 두 번째 뭐 있습니까? 핵심 방식이 뭐야? 뭐를 통해서? 시장을 통해서. 자, 세 번째 뭐 있습니까? 개발권 양도제 궁극적 목적 뭐 달성 목적이라고요? 형평성 달성 목적이다. 네 번째 얘는 수직에 대한 규제입니까? 수평에 대한 규제입니까? 수직에 대한 규제죠. 그 다음에 5번은 그냥 통과하시고요. 일단 여기까지 좀 정리하시고 26, 27번 갑니다. 26번 토지언행 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첫 번째 핵심은 이거죠. 공익 목적으로 적기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직접 개입이다. 요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 묻는 거죠. 자, 우리 한번 따져보죠. 원주시 외곽지 농지가 있어요. 있는데 국가에서 이 지역은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라고 공표하면서 이 땅을 매입한다. 땅을 갖다가 하면 첫 번째, 땅값 폭등하겠죠. 그러니까 매입비 많이 들겠지. 두 번째, 이 땅주는 금방 팔겠어? 뭐 지금 버틸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만큼 매입 기간이 오래 걸린다고. 근데 그 대신에 뭐 있습니까? 미리 얘들이 개발되지 않는다면 미리 산다는 거예요. 사고 난 다음에 나중 가서 뭐 이걸 공시하는 거예요. 이때는 뭐 필요할 때 바로바로 공급할 수 있죠. 그죠?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장점과 또 지금 하고 있는 토지은행, 토지 비축은 뭐 있습니까? 직접 개입의 한 방식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가면 토지 비축이라는 것은 국가 등 공공부문이 토지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국민 경기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다 좋은 말이죠. 그래서 취득, 관리, 개발, 이용, 처분, 임대하는 일체 행위를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좋은 말입니다. 여기 틀린 말 낼 게 없다고. 아니, 앞 핵심이 뭔데요? 부동산 시장 안정, 이게 뭐예요? 수급 조절력 위반 아닙니까? 집가 안정화.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3번은 토지 비축은 지평에서 한국, 자, LH공사입니다. 공사의 토지은행을 설치하고 정부의 통제 감독.
통제 감독은 누가 합니까? 정부인데 누구? 국토부죠? 네, 국토부. 원래 국토부 장관이 위임한 거예요. LH한테.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항상 LH 주택공사의 고유 계정과 구분되어 있어요. 독립되어 있는 계정에서 분명히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런 말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네, 4번도 읽어보시고 5번 갑니다. 5번. 우리 보통 이 공법 시험에 보지만 이 단기는 보통 몇 년입니까? 계획이. 공법에서. 중기, 장기, 단기 있죠? 장기 또 단기 계획이 있어요. 중기는 보통 몇 년이죠? 장기는요? 20년입니까? 10년? 왜 되죠? 그래서 보통 통상적인 토지 비축 제도는요, 10년. 10년인데 종합계획 수립에 10년 단위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한국의 토지주택, 토지 비축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27번은 한번 가볼까요? 27번에. 자, 잠시, 요거 좀 정리할게요. 여기까지 나 있는데, 이건 문제 좀 잘 나온 거네. 원칙은 은행은 토지를 매입하는 거 아니에요? 매입하는 방식 두 가지 방식이 있지. 수용과 매수 아니야. 근데 원칙은 둘 다 협의 매수 원칙이에요. 매수가. 근데 공공개발용 그 땅이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닙니까? 국가에서? 근데 여기 있는 이 땅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때 협의 매수 했는데 특정한 사람이 안 팔겠대.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꼭 필요한 거잖아. 강제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수용은 하지만 수급조절용. 현재 원주시에 보니까 땅값이 있죠. 땅값이 폭락한 상태야. 땅을 매입해야 되지? 근데 어떤 특정한 A가 이 땅 안 팔겠대. 이거 살 필요 있습니까? 이거 안 사고 다른 땅 사면 될 거 아니야. 그죠? 고지금 수용할 필요 분명히 없다는 거 말듯이. 그래서 요건 좀 조심하세요. 공공개발용만 수용이 있고 밑에 있는 이 수급조절용은 뭐 있습니까? 수용이 없고 단지 매수만 있다. 이거 좀 아시라고요. 자, 그래서 일단 거기 있는 내용 보니까요. 수급조절용은 토지 취득은 보상과 그 다음에 선매, 매수 청구권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수급조정 토지로서 보상계획 공고 이전일 경우 토지 소유자는 뭐 있습니까? 한국토지주택토지 LH공사에 해당 토지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굉장히 길게 나있네. 잠시고 2번부터 할게요. 2번은 뭐 있습니까? 현정에서 보상의 협의지 수용은 빼버리세요. 보상 선매 매수 청구할 수 있는데 거꾸로 3번은 뭐 있습니까? 보상계획 공고 이전일 경우 토지 소유자는 LH공사에 해당 토지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요건 뭐예요? 다른 말로 공공개발용 토지인데요. 꽤 어렵습니다. 문제가. 답은 현재 이건 2번, 3번 둘러봐야 돼요. 왜? 2번은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수용은 제외된다고 이거. 자, 나머지 내용은 그냥 넘어가세요. 자, 뒷장 갑니다. 뒷장 보니까 29번 28번부터 할까요? 1번 토지 언행 제도의 가장 큰 장점 뭐가 있다고요? 네, 가장 큰 장점 스프레스 방지할 수 있죠. 네, 가장 큰 단점 뭐요? 땅 매입비 들어가지. 재정적 부담이 상당히 크지만 그 반대급부로 스프레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써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환지 방식은 땅을 매입합니까? 아니죠. 단지 그 땅 원래 소유권 인정하죠. 그래서 권리 재산권 침해되지 않지만 사업 기간이 길고, 그죠? 긴 단점이 있다. 세 번째, 수용은 강제 수용이죠. 우리 항상 수용할 때 토지 보상할 때 뭐로 보상합니까?
무조건 공시지가. 그러니까 공시지가로 보상 결과 이게 주민들의 갈등이 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뭐 있습니까? 개발권 양도제라는 것은 뭐 있습니까? 뭐를 달성할 목적이지? 형평성 문제를 국가입니까? 시장에서 해결할 목적이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토지 언행 제도는 주변적인 지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죠.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29번은 쭉 읽어보시고요. 자, 우측 갑니다. 30번요. 자, 30번. 여러분 특히 있죠. 이게 우리 1차만 공부한 분이 가장 취약한 점이 딱 두 개 있어요. 지목 관련된 문제가 가끔 시험 나거든요. 이건 지적법 시험 나오는 거지. 근데 우리 계령 과목 이거 안 한다고 사실. 안 한다고. 그래서 다음은 지목에 대한 설명, 지목에 포함되지 않는 것 같은 게 시험 낸다고. 그래서 우리 1차만 공부하면 할 수 없이 뭐 있으면 지목을 공부하지 않는 결과 처음 본 용어 있지? 그게 지목이야. 그래 보시라고. 아니 이런 거 아닙니까? 후보지 이행지 들어봤지 않습니까? 이건 지목이 아니라고. 그건 토지 용도성 분류지. 그러니까 처음 본 용어 지목에 생각하시라고. 두 번째 공법 관련돼 있는 용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지구 단위 계획 같은 개념이 있죠. 이 개념과의 가끔 시험 내거든요. 근데 가끔 시험 내는 거의 이건 뭐 공법은 나오면 할 수 없이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2차는 분이 굉장히 쉬워. 그냥 그저 주워 먹기라고. 1차는 분이 공부하지 않는 결과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공법 관련된 기본 개념은 거의 매년 하나 정도 시험 나오더라고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자신이 그냥 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1번. 이런 토지 적성 평가가 뭐예요? 안 되면 글자를 가면 이 땅의 적절한 용도가 뭐냐 파악할 목적이지. 그죠? 그러니까 적절한 용도를 갖다 파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뭐냐. 곧 이게 토지 적성 평가라고. 결국은 이 말은 현재 이 지역의 주거와 그다음에 상업과 공장이 경합되어 있어. 그럼 가장 적절한 용도가 뭐냐 평가에 만들어서 한 게 토지 적성 평가입니다. 공법에서 공부하겠지만. 그래서 거기 뭐 개발과 보전의 경합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이런 게 뭐야? 적성 평가죠. 자, 그다음에 2번요. 2번.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용도 지역과 지구는 중첩 지정할 수 있습니까? 있다 없다? 있지, 그지? 있다는 거. 자, 환지 개발 방식은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과 공공용지를 제외한 토지를 당초 토지 소유자한테 매각합니까? 돌려줍니까? 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뭐 있습니까? 이건 네 번째 해보세요. 이건 다섯 번째도 해보세요. 쭉. 자, 그 5번은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31번요. 31번도 2번요. 환지 방식은 수요용 방식처럼 토지 소유자에게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뭐 있습니까? 개발 후에 뭘 돌려준다? 토지로 보상해 주는 거. 그 다음에 2번요. 3번. 소유자 이해관계로 인해서 개발 기간이 장기간 될 우려가 있다. 잠시만요. 이거 좀 정리할게. 이 말 묻는 겁니다. 공영개발은 국가가 땅을 매입했지. 사업시행 국가가 하지. 이 말 자기 땅 자기 개발하는 거예요. 환지 방식은 원래 주인 따로 있고 개발은 국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사업이 계획성 있게 달성할 수 있고 신속하게 한 방식은 누구죠? 반대로 훨씬 이건 길겠죠. 그죠? 그렇게 묻는 문제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환지 개발 방식은 개발이익이 토지 소유자한테 사유화가 될 우려가 있죠. 이러한 것 때문에 국가에서 개발이익을 환수하죠. 그게 뭐죠? 감보율.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은 환지, 즉 환지와 수용 합친 게 뭐죠?
혼합 방식이다. 이렇게 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 항상 공부할 때 보니까요. 앞에 있던 이 전체 있죠. 이걸 같이 묶어서 같이 보셔요. 여기까지. 예? 쭉 같이 보시는데 어쨌든 첫 번째 이런 걸 자주 묻는 거예요. 요거하고 요 두 개 차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토지, 언행, 재단, 주로 목적이 법, 조문을 아마 내기보다 오히려 이걸 훨씬 많이 낼 겁니다. 이런 걸. 다만 이거 낼 때만 한 개 어떤 지문상 지문 나올 거예요. 전체 하나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한 문제만 뭐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지금 하고 있는 이 T라는 이 자체 하나의 문제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낼 게 뻔해요. 이런 것만 좀 정리해서 금방 아시실 겁니다. 자, 그래 아시고 이제 126페이지 주택정책 및 조세정책이 있습니다. 자, 이건 좀 쉬었다 할게요.